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김하인 작가의 장편 소설 목련꽃 그늘 보내드립니다. 여러 회에 걸쳐서 나누어 읽어드릴 거예요. 책은 모두 1권과 2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김하인 작가님은 이미 국화꽃 향기로 만인의 연인이시죠? 네. 목련꽃 그늘은 2003년에 출간된 작품이에요. 매 회마다 간혹 인사는 하겠지만 인사 없이 바로 소설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래요.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네. 자, 김하인의 순애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목련꽃 그늘 김하인 첫 번째 시간 약속. 도저히 못 참겠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재미는 저 만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1시간이 넘게 그들을 지켜봤었다.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서성거리다가 우뚝 서 그들을 노려보길 반복했었다. 잔디밭에 책가방을 팽개친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어금니와 양주먹을 콱 움켜쥔 표정과 자세로 곧장 걸어갔다. 1991년 10월 2일 서울 화양동에 위치한 K대학 캠퍼스. 어둠이 공기 속에 배어오고 캠퍼스 중앙에 있는 호숫가를 따라 일제히 둥근 가로등이 켜지는 어스름역이었다. 맞싸우다가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 상대 남자는 키가 한 뼘 이상이나 큰 대학생이었다. 호수를 향해 나란히 앉은 그들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안경을 낀 남자는 재민이가 걸어오는 와중에도 옆에 앉은 여자의 어깨를 쌓았거나 머리칼과 볼을 쉼없이 건드리고 매만졌다. 밤빛과 호수물빛, 그리고 포리한 가로등 불빛. 남자는 이제 남 눈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랑스레 그녀의 뺨에 입까지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재미는 눈 질끈 감는 심정으로 그들 앞으로 가 딱 버티고 섰다. 아주 적대적인 자세였다. 연인들은 동작을 멈추었다. 얼굴은 분에 차 시근덕거리고 다리와 온몸은 후들거리는 작은 몸집의 소년을 본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너 왜 그래? 그 손부터 떼요. 당장! 훗, 이 녀석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안경 낀 대학생이 빙긋 선웃음을 지었다. 이 손? 선량한 눈빛과 반듯한 품성을 느끼게 하는 외모를 가진 남자가 그녀 어깨를 감싼 왼손을 장난스럽게 잠시 그녀 어깨에서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됐다, 이마. 근데 왜? 여자는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그녀는 그저 분노에 차 거친 숨을 내쉬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얘 왜 그러니? 너 누구야? 민소가 이제 이유를 말해야지. 안 그러면 이 손 다시 내린다. 그러지 마요. 이 누난 내 거라고요. 뭐라고? 우리 인영이가 네 녀석 거라고? 어머나, 내가? 얼토당토않게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녀석이랑. 인영이 너 아는 애야? 아니, 근데 얘 왜 이러냐? 널 제 거라고 하잖아. 글쎄, 참네.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의아해하던 남자 대학생이
갑자기 박장대소했다. 부닥친 상황이 돌발적이긴 하지만 재밌는 것이다. 새까만 중학생인 녀석이 연인 사이인 대학생들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 감히 한참 누나버린 여자를 두고 자기 것이라니. 어이없기도 하고 용기가 가상키도 하고. 웃지 마요.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아요? 남자 대학생을 노려보는 채민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있었고 너무나 흥분이 돼 몸을 간신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연인 사이인 두 대학생이 지켜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다. 크고 맑은 눈동자와 깨끗한 푸른 중학생 교복, 순수한 시절 한가운데 있는 모범생 스타일의 소년에게 이기석은 호감어린 말투로 몇 마디를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적의감을 드러낸 채 이를 앙다물고 있었다. 으씨, 왜 이러지? 떨면 안 되는데. 재미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부릅떴다. 제 딴에는 몸집과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남자 대학생에게 결코 기죽지 않았다는 것을 시위하고 있었다.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 임마.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무서워 죽겠어. 이기석과 한인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서로를 바라본 뒤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소를 슬쩍 머금었다. 아무래도 얘가 인영이 널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말도 안 돼. 요즘 애들은 정신연령이 높아졌나? 아니면 인영이 네가 얘한테 낫게 보인 건가? 너 언제 그렇게 행동한 일 있었어? 머리핀 안 싸준다고 울었다든지. 뭐야, 기석 씨 정말 그럴 거야? 아니. 아무튼 어디서부터 왜 얘가 인영이 널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녀석의 기세로 볼 땐 내겐 연적인 것만은 확실하군. 처음으로 정면에서 나타난. 기석은 한 손으로 자신의 턱을 쓱쓱 부볐다. 이 녀석 나한테 드러낸 자세가 여지없는 적개심인데 그렇다고 내가 묻는 말엔 한마디도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그래, 어디 이 녀석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 기석은 짐짓 잠시 올려들었던 손을 내려 그녀 어깨를 보란 듯 부드럽게 감쌌다. 얌마, 무슨 소리를. 인형이 내 거야. 남자의 행동은 다분히 여유 있고 의문스러웠다. 그지? 인형이 너도 대답해줘. 남자가 돌아보자 여자는 호기심 깃든 미소를 머금으며 짐짓 애인 말이 맞다는 듯 재민을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거렸다. 에이씨, 아무튼 정말 그 더러운 손부터 못 치워요? 당장. 더러운 손? 뭐 이런 맹랑한 녀석이 다 있지? 예, 처음 좀. 정말 말하는 것 좀 봐. 너 대체 누구니? 어휴, 무례하고 당돌하기 짝이 없는 이 녀석을 그냥 한 방 갈겨서 내쫓아버려. 남자 대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려 엉덩이가 들썩했다. 잠깐만, 기석 씨,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어째 낯이 좀 있긴 하다. 근데 내가 얘를 어디서 봤을까? 한인영은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다. 자신이 놀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는 소년을 그녀는 떠올리려 애썼다.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160cm가 될까 말까 한 키에 마른 몸집이었다. 그렁그렁한 물기가 스민 커다란 맑은 눈과 긴 속눈썹,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은 한눈에 착해 보였다. 한편으로 소심해 보이기까지 한 어여쁜 소년의 모습이었다. 이기석도 소년을 요모조모 뜯어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왼쪽 교복 칼라에 중이 마크가 달렸고 명찰에는 김재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학교 마크는 이곳 K대학 부속 중학교였다. 캠퍼스 끝에 위치한 중학교여서 하늘탈이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인석이 우리 인영이를 캠퍼스에서 보고 반한 모양이군. 등하굣길에 말이야.
그런데 녀석이 이러는 게 도무지 말이 돼? 가만히 있자. 지금 중2라면 15살? 인영이가 대학 2학년이지만 한 해 빠른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20살. 그래도 5살 차이가 나는군. 내가 대학 3학년 22살이니까 저 녀석과 무려 7년 차이가 나고 처음네. 대책이 손해. 얼굴이며 표정이 귀여운 구석이 많은 녀석이긴 한데 더러운 손이란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긴 했지만 이기석은 호기심이 다시 동하는 눈빛이었다. 원래부터 그의 성격과 심성은 너그러웠다. 그는 재민에게 보란 듯이 그녀 어깨를 둘렀던 팔을 풀어 두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깍지를 끼웠다. 재민이 너 이 누나 되게 좋아하는가 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 얼굴에 함부로 입 갖다 대지 말아요. 불결하니까. 불결? 으, 참자. 그래, 참아야 돼. 좋다. 야, 김재민. 네가 중학생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이마, 인영이는 내가 먼저 발견했어. 벌써 2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내 거라고요. 난 3년이 넘었어요. 어머나, 네가 언제 날 봤다고. 동네에서요. 누나 중곡동에 살잖아요. 중곡 3동. 맞아. 그럼 너도 거기 사는구나. 그래요. 그래, 어쩐지 낯이 좀 익더라니만. 근데 말이야, 네 명찰을 보니 이름이 재민이구나. 재민아, 네가 날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말이야. 그렇다고 이 누나가 네 거란 말은 좀 심하지 않니? 아니요? 아니라고? 네. 재민은 이를 다시 물었다. 내심 그는 떨려서 까무러치기 직전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자 앞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그녀 애인이 있는 무모한 자리에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듯이. 하지만 그녀 목과 눈부신 얼굴과 어깨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가 만져대는 꼴이라니. 자신은 그녀 손에만 손가락 끝이 닿아도 가슴이 팡 하고 터질 것만 같은데. 재미는 몇 번이나 가슴을 크게 부풀렸다가 꺼뜨렸다. 우씨, 이렇게 된 바에야 못할 말이 뭐 있겠는가. 그는 인영에게 눈을 맞춘 뒤 눈길을 황급히 땅으로 떨구었다. 제가요. 그래, 말해봐. 누나를요, 더, 네, 이 형님보다도 백배, 천배 더 사랑하니까 제 말이 분명 맞아요. 뭐? 사랑? 맙소사,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점이 가경이람? 기석씨, 뭐해? 뭐라고 좀 해봐. 얘 좀 어떻게 해줘. 글쎄, 나도 지금 생각 중이다.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당돌하기 그지없는 녀석이 틀림없긴 한데 말이야. 이기석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인영의 눈빛을 읽으면서도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인영이에 대한 내 맘을 어떻게 안다고 천배 백배를 말하냐?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이기석이다. 좋아요. 그럼 이기석 씨는 인영이 누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기석 씨? 정말이지 갈수록 태산이군. 아무리 봐도 불량스러운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젠 아예 맘먹으려 드는군. 이런 녀석을 내가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나? 아니면 당장 쫓아버려? 중학생을 상대로 힘으로 하면 어째 비겁한 것도 같고. 넌? 난요, 죽을 수 있어요. 여지없는 결의와 확신에 찬 녀석의 대답과 표정을 보자 기석은 혀를 차듯이 입맛을 다시며 인형을 돌아보았다. 봐라, 강적이다. 그러니까 재민이 네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네. 왜 그런데? 그게 사랑이니까요. 누나,
내 인영이 누나에 대한 제 마음이니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처음 상황이 돌발적이긴 했지만 재미있기도 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심각했다. 첫사랑? 그래. 녀석의 눈빛과 표정에선 첫사랑의 무게가 가득 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뜻밖의 상황에 갑작스레 빠졌다는 것도,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소년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직설적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지금껏 순수함으로 단단히 벌러왔을 소년의 마음을 단번에 무시해버리는 것도 옳은 해결이 아닐성 싶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한단 말인가? 재민아, 고맙긴 한데 넌 아직 그럴... 제 나이가 어리단 거죠? 누나는 대학생이고 난 중학생이라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래. 물론 그 점도 있고 네가 봐서 알겠지만 여기 이 사람을 내가 많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뭐? 뭐가? 누난 나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해요. 나중에 날 사귀어 본 뒤에도 저 사람이 더 좋으면 그때 내가 인정할게요. 그 전에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내가 너랑 나중에 사귀어야 한다고? 네, 그래요. 그래야 공평하죠. 내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이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절대로. 으, 안 통해. 이도 안 들어가. 인형은 입이 조금 벌어진 채 눈을 크게 뜨고 녀석을 다시 보았다. 지금은 키도 작고 말랐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나갈 녀석이긴 하다. 야무짐으로 빛나는 얼굴. 어쩌면 나중에 참 멋진 청년이 되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분명 나를 오랫동안 남몰래 좋아해온 소년 같긴 한데 상처를 입을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아니면 코웃음 치고 얼버무리듯 도망치듯 남자와 자리를 뜰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친구가 나서서 흠신 패죽이라도 할 수도 없고 저 녀석 좀 봐. 점점 더 결의를 다지는 듯한 저 표정.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야.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녀석인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봐. 인형이 너한테도 강적이지? 절대 강적. 이기석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벤치에 깊이 등을 대는 여자친구를 돌아본 뒤 너토 웃음을 섞인 한숨을 그녀 가슴 쪽으로 길게 내쉬었다. 정말 걱정이다. 뭐가? 이런 널 두고 군대 갈 생각하니 정말 깝깝하다. 별소리를 다 하네. 재민이 너 빨리 집에 안 가? 학교 끝난 지가 언젠데. 안 가요. 누나랑 함께 버스 타고 돌아갈 거예요. 네가 임마 초등학생이냐? 어째 보니 이거 영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걸 보니 바보 아냐?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떡 주무르듯 만지는 인간을 두고 그냥 가면 그게 멍청한 거고 모자란 거죠. 뭐라고? 그래서 기어이 함께 가겠다고? 네.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인영이 누나 포기하고 당신이랑 먼저 자리를 뜨시죠? 그렇게 응수하듯 딱 버티고 선 재민이를 보고 다시금 무섭다는 듯 흰자위를 드러내 보인 기석은 안경알 속에 눈을 몇 번 끔뻑이다가 커다란 웃음을 다시 터뜨렸다. 인영아, 안 되겠다. 너 빨리 쟤랑 손잡고 집에 가라. 뭔 소리야.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글쎄, 분위기를 봐라. 어디 저녁이 제대로 먹히겠냐? 제가 지금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나 저렇게 눈을 부라리며 버티고 섰는데. 재민아, 너 가. 이렇게 애처럼 막무가내로 굴지 말고 일단 너 빨랑 집에 가. 나중에 우리 따로 만나 얘기하기로 하고.
너 우리 집 알고 있을 거잖아. 네. 그래, 그래.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때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자. 아주 많이. 응? 기회는 이때다. 이기석이 손바닥을 내밀어 재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녀가 달래는 것을 거들었다. 그렇게 해라. 재민아, 오늘 난 너 만나서 정말 반가웠다. 그러나 재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 갈 거냐? 네. 나 원참. 요즘 애들 다 저러냐? 참 별나고 고집센 놈이네. 영리해 보이는 녀석이 정말 무대뽀 정신이 가득 든 머리를 달고 있군. 어느 순간 기석은 아주 오래전 첫사랑의 감정에 빠졌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풍금을 아주 잘 켜던 여선생님을 좋아했었다. 선생님의 눈길이며 손짓 한 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순수한 그 시절을 떠올리자 기석은 고집불통인 재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겨났다. 그럼 좋다. 어떻게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일단 우리랑 밥이나 같이 먹을래? 아니요. 네가 싫다면야. 휴, 안 되겠다. 시간도 됐으니까. 그럼 우린 밥이나 먹으러 갈란다. 대책이 없다는 듯 기석이 벤치에서 일어나자 이마를 살풋 찌푸리며 인형도 따라 일어났다. 녀석의 눈치까지 살펴줬다. 이거 나 원참 봉변도 이런 봉변이 없네. 영락없이 도망치는 꼴이야. 기석이 가방줄을 어깨에 걸자 재미는 걸음을 옮겨 그의 앞을 딱 가로막았다. 그렇게 가고 싶다면 혼자나 가. 밤이 됐으니까. 누나는 집에 돌아가야 돼. 아니면 날 때려 눕히고 가든지. 어딜 도망가? 비겁하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사생결단이라도 내자는 표정을 재미는 시종 일관 짓고 있었다. 정말 난감한 노릇이었다. 이놈 봐라. 정말 끝까지 따라 붙겠다는 표정이네. 부자부자 하니까 아휴 너 정말 그냥 갈래? 아니면 맞고 갈래? 재민의 표정엔 경멸의 감정이 떠올랐다. 아니 내 말은 그렇다면 남자 대 남자끼리 너랑 나랑 한판 붙겠냐 그 말이지. 여기서. 왜 겁나냐? 아니요. 난 그런 싸움은 안 해요. 왜? 공평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내 덩치가 그쪽과 비슷해지거든. 그때 해요. 그쪽? 이거 서서히 인내의 한계가 오는 기분이군. 시작은 신선했는데 끝이 불쾌해질 것 같아. 기석은 담배라도 빼어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재민이 너 계속 이렇게 형과 누나한테 무례하게 굴래? 난 네 인상이 좋았거든? 좋았는데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아. 어서 집에 가. 당장. 화기가 배어 인형이 소리치자 재민은 잠시 그녀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꺾었다. 자기 편이 아니란 것을 확인한 뒤에 오는 참혹한 서름이랄까. 첫사랑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니. 처음 갑작스럽고 무작스레 나타난 뒤 지금껏 간간히 몸을 떨면서도 표정만은 당당하게 버텨오던 녀석이 급기야 굵은 눈물을 뚝뚝 땅바닥에 떨구었다. 헛, 모를 일이었다. 녀석의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 가고 눈물을. 이런 녀석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앉았는지 어떤 소년인지. 몇 걸음을 교문을 향해 옮기던 기석은 눈물을 흘리던 소년을 어둠 속에 내쳐두는 게 안쓰럽다는 듯 그녀가 뒤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돌아보았다. 울지 마. 울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녀는 재민의 등과 어깨를 다독거리고 있었다. 저 녀석, 눈물은 강한 상대와 맞설 수 있는 공교한 무기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힘들군. 어려워. 쓴 미소를 머금은 그가 눈두덩이를 문지르는 소년 앞으로 되걸어와 마주 섰다. 김재민.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기석은 한결 푸근한 마음을 담은 시선으로 인영이를 본 뒤 소년의 단단한 이마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말이야, 이번 학기 마치면 군대 가게 된다. 재민이 네가 누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바에야. 그래. 그때부터 재민이 네가 우리 인영이를 맡아라. 대신 내가 군대 마칠 때까지 어떻겠냐? 네? 정말요? 그래. 내가 남자로서 약속하지. 기석 씨, 애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만히 있어봐. 그 대신 재민이 너, 이 누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어때? 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거기가 군대 가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인영이 누나가 제 거라는 얘기죠? 최소한 3년 동안은. 네 거란 건 좀 그렇고 네가 내 대신 인영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인영이가 예쁘니까 노리는 사내 녀석들이 여기에도 많거든. 그리고 네 말대로 너도 나처럼 어른 되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멋지게 겨뤄보자. 내가 대학생이 돼서 누나를 중간에 두고요? 정정당당하게? 그렇지. 그래, 그래 됐냐? 좋아요. 근데 너한텐 사랑에 있어 나인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정말로? 그럼요. 조금도요. 기백조큰 확실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녀석이군. 그래, 마음에 들어. 좋다. 그럼 사나이들끼리 얘기된 거다.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지? 오늘 우리 저녁 정도는 네가 봐줄 거지? 네. 그래, 그럼 이제 가라. 재민의 입가에 조금씩 웃음이 부풀기 시작했다. 표정이 완연히 밝아진 재민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발끝으로 호숫가 땅을 조금 파며 주걱거렸다. 왜? 뭐 딴 게 남았냐? 말해봐. 녀석이 담담하면서도 미소를 머금은 인형의 얼굴을 한번 힐끔거린 뒤 기석 앞에서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는 심정으로 떠듬떠듬 말했다. 저... 뭐냐? 절대로요. 네, 절대로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누나 걸 가지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해줘요. 누나 거? 가지다니 뭘? 그거요. 있잖아요. 그거. 재민의 볼이 빨갛게 타올랐다. 녀석은 부끄러움으로 몸을 뒤틀며 입가가 배식거렸다. 맙소사. 기석과 인형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녀석은 맹랑하고 당돌하기 그지없게 기석으로부터 인형의 순결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하, 참네. 잘 나가다가 이걸 산통을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녀석 머리통을 사정없이 지어받고 엉덩이를 걷어차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구만. 까불지 마, 이 망할 녀석아. 이게 한참 형이고 누나인 사람들을 끝간데 없이 가지고 놀려고 해? 버릇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파르르 볼살이 떨릴 만큼 분노감을 느낀 인형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빽 소리칠 뻔했다. 하지만 기석은 한순간 앞서 안경을 한번 매만지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말이야, 공평하게 나도 너한테 약속 하나를 받아야겠다. 뭔데요? 네 꿈이 뭐야? 재민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런 거 아직 없는데요? 그래? 기석은 상기된 채 딱딱하게 굳은 인형이에게로 부드러운 시선을 돌렸다. 인형이 너 재민이가 뭐 됐으면 좋겠어? 응? 글쎄? 못된 녀석. 이쁘고 귀엽게 봐줬더니만. 그래, 조금만 더 제멋대로고 삐딱해지면 영락없이 나중에 깡패되기 십상이겠다. 조금만 더 발랑까지면 플레이보이가 되겠고. 으흐, 참자 참아. 기석씨도 참잖아. 참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재민이 얼굴 보니까 의사 가운을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의사? 좋아. 재민이 넌 의사 어때? 글쎄요.
뭐, 네 꿈으로서 나쁘진 않지? 그렇긴 한데요. 그럼 됐다. 재민이 너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냐? 의대요? 왜? 자신 없어? 아니요. 뭐 할 수는 있어요. 좋다. 그럼 약속한 거다. 만약에 네가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영이는 완전히 내 거다. 앞으로 5년 뒤에 말이야. 그러면요. 되면요? 그럼 누나 내 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 네가 나와 애인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지. 네가 인영이를 사귈 수 있게 내가 일정 거리를 물러나 주겠단 거야. 그때가 되면 당분간 말이야. 그리고 누굴 택하느냐 하는 선택은 물론 인영이 몫이고. 그런가요? 근데 의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자신 없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말 전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빨리 결정해라. 어떻게 할래? 좋아요. 취, 못 해낼 게 어디 있어. 하늘의 별을 따주는 것도 아닌데 인영이 누나가 내 거가 된다면야. 그럼 진짜로 약속한 거예요? 물론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 악수 한번 할까? 두 남자가 굳건하게 악수를 했다. 마주진 두 사람의 손이 중간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인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살다 보니 이런 우스운 일도 생기는구나. 누구 마음대로 나를 제꺼 내꺼 하는 거야. 난 내 거일 뿐인데. 남자들이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는 짓과 생각이 똑같다니. 인영은 어이없이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얘는 그렇다 치고 기석 씨는 어쩌자고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상대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인 건가. 진행 과정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결론 부분에 다다르자 아이를 상대로 저 남자가 이 무슨 짓인가 싶어 걱정스런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 있었다. 녀석은 올 때와 달리 행복하게 그지없는 표정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하고 그들을 떠나갔다. 남자들끼리 나중에 또 보자 하며 서로 즐거이 손까지 흔들어주면서 재민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사라졌다. 인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얼이 빠져서 벤치 쪽으로 걸어가 다시 털썩 앉았다. 왜? 기석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애를 두고서. 애는 아니지. 15살 소년이라면 내가 보기엔 꽤나 용기 있고 똑똑하던데. 그리고 너와 한 동네에 산다며. 글쎄, 낯이 좀 있긴 해. 하지만 난 쟤와 이렇게 말해보기도 처음이야. 그런 애하고 기석 씨가 날 두고 약속을 해? 장난이라 하기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존심까지 조금 상한 터라 인형은 새초롬하니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이 되지. 뭐가? 웬 안심? 내가 군대 가봐라. 선배다 동급생이다. 너한테 마구 데이트 신청 들어올 거 아니냐. 하지만 너 앞으로 맘 놓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 못할걸? 눈 부릅뜬 재민이 쟤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적어도 캠퍼스와 너네 동네 안에서 말이야. 아이고, 그딴 게 되게 걱정돼 모양이네. 그럼 군대 가면 잠도 안 올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인형이 팔짱을 끼고 기석을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재민이 쟤를 이 캠퍼스와 우리 동네에 보초 세운다. 그거구만. 그래. 나중에 재민이 다시 만나면 네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편지나 전화하라고 부탁해 놓을 거다. 어머나, 점점. 그녀가 가자미 눈을 떴다. 혹시라도 이 남자? 정말 이런 사람이었던가? 말도 안 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를까? 아냐, 그럴 리 없어. 절대로. 그런데 뭐야, 장난이라 보기에 지나치잖아.
소년에게 자신의 순결까지 거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다니. 이런 건 소년을 상대로 장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은가. 임시변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속인 게 아니라면 말이야. 내가 아는 기석 씨는 이렇지 않은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지 않았던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조금이라도 가볍게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이건 나쁜 짓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인형의 표정이 착잡해지자 기석이 천천히 담배를 빼물었다. 뭘 그리 생각해? 재민이라는 그 녀석? 마음이 가볍지 않네. 점점 더 불쾌해지는 것 같고. 그 무지막지한 녀석이 즐거운 얼굴로 돌아갔잖아. 그럼 된 거 아냐? 무슨 뜻이야? 그럼 처음부터 걔와 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약속이었잖아.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글쎄. 글쎄라니. 그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푸른 연기가 호수 쪽 허공을 향해 날아가며 포리한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기석은 이번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가기로 돼 있다. 그는 법대생이었다. 그의 꿈은 여느 법대생들이 그렇듯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일이었다. 학부 시절에 해낸다면 더 없을 기쁨이고 영광이었다. 작년과 재작년에 그는 시험 삼아 고시에 2차례 응시했었다. 2번 다 1차도 합격하지 못했다. 응시생의 10분의 1을 뽑는 1차 커트라인에도 근접도 못했을 만큼 그의 성적은 아주 나빴다. 그는 내년 1차 시험에도 패스할 자신이 없었다. 고시를 치르기엔 자신의 정신 상태며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이 상태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 고시를 패스해 법무관 장교로 군대에 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학부를 1년 남겨두고 군대부터 다녀오는 게 유리했다. 자신에게도 인영이에게도. 자신 쪽에서 본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게 되면 제대 후 고시를 치를 분위기며 정부에서 학부생들에 비해 감을 못 잡거나 멀어질 것은 당연했다. 남은 법대 1년을 다닐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제대하고 돌아오면 인영은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만큼 사회로 나가 교사가 돼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기석 자신과 인영과의 결혼은 늦어질 것이다. 군 3년과 남은 대학 기간 1년, 그리고 최소한 졸업하고 3년 동안은 모든 것을 걸고 고시에 응시해 볼 작정이었다. 그 안에라도 고시를 패스할 수 있다면 하늘도 도우신 거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 포기할 작정이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곧바로 인영과 결혼할 계획이라는 것. 앞으로 6, 7년. 자신이 20대 후반이 돼야 인영과의 결혼이 구체화될 것이다. 기석은 군대 문제를 인영과 이미 상의했었다. 그리고 그 후의 계획까지도. 그녀 대답은 흔쾌했다. 남자 생각이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군대부터 다녀오라고 했다. 자신이 교사가 돼 돈을 벌게 되면 고시준비생에게 필요한 체력에 걸맞는 음식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남자의 군대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연인들의 시험되고 분수령이라고 남들이 흔히 말하긴 하지만 인영은 그 점에 있어 확고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그녀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자신은 그러한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사랑의 처음과 끝은 믿음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고 자신에 대한 성실한 신뢰이다. 자신이 혹시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자신이 떠나게 될 캠퍼스 내에 감시병으로 순수한 소년의 마음을 이용하고 더군다나 자신을 두고 아주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성질의 약속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
생각할수록 야속하기도 하고 마음이 언짢아져서 인형은 점점 더 숨막히고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네가 지금 뭘 실망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난 재민이란 녀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한 건 아냐. 난 녀석에 대해서 잘 해내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잘 해내면? 그 뜻이 대체 뭐야? 참 어이가 없다. 걔가 의대에 들어가기로도 하면 기석 씨가 애인 자리에서 정말 물러나겠다는 거야? 그럼 걔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도 미뤄야 한다는 거야? 혹시 아니? 정말 그 녀석이 훗날 나보다 100배는 더 멋있고 1000배는 더 널 행복하게 해줄지. 기석은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인형을 보고 재밌다는 듯 클클클 웃었다. 기석 씨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실망했어.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야. 조금 전에 기석 씨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쯤은 알겠지? 최소한. 걱정 마. 난 지킬 테니까. 어휴, 정말. 나 미쳐. 걔 보통이 아니잖아. 걔가 나중에 정말 나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난 어떡해. 이마가 딱 아파온다. 그건 정말 나도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기석은 배가 고프다며 벤치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인형은 아주 우울한 표정이었다. 기분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무슨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람. 난 오늘 저녁 기석 씨와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분위기 좋은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가로등이 빛의 기둥이 되어 수면을 가로지르고 있는 일가모 물빛을 시무룩이 바라보고 앉아있는 인형을 그는 따스한 눈길로 돌아보았다. 안 갈 거야? 몰라. 너도 참 걱정도 팔자다. 팔자라고? 사람이 뻔뻔한 게 아니고서야 속도 참 좋네. 그 녀석 때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녀석이 자라면서 마음이 점차 바뀔 거야. 생각이 깊어지는 것만큼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는 사리 분별력도 더 생길 거고. 네가 그 녀석에게 첫사랑 같아 보이던데. 첫사랑의 열기도 차츰 식기 마련이지. 그리고 또 앞으로 네가 녀석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조금씩 설득시킬 시간이 있잖아. 누나는 누나일 뿐 애인일 순 없는 거다. 어쩌면 네가 그런 얘기를 그 녀석에게 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 희망을 잃은 그 녀석이 나중에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물론 난 녀석이 너 때문이라도 그런 데를 들어가 주기를 바라지만.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걱정할 거 없잖아. 선택권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녀석이 이미 인형이 널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는 삐친 인형을 굴리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며 클클클 소리내어 웃었다. 너 같아도 안 돌아본다. 미쳤니? 한참 누나이다 못해 할머니 뻘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게만 된다면 솜털 보송보송한 정말 귀엽고 예쁜 애들이 녀석을 마구 따라다닐 텐데. 그런가? 그렇고 말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섭섭한 것 같기도 하네. 사려 깊은 미소를 기석은 머금었다. 그는 여유 있게 느닷없는 상황을 최대한 잘 수습한 것이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도 조심스럽다. 연약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다. 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기석은 소년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으름장을 놓으며 주먹을 쳐드는 것이 훨씬 간단했을 테지만 그는 시간과 세월이 가르쳐주는 해답을 여유롭게 제시했다. 그의 처신은 경박한 게 아니었다. 깨끗한 정신과 성숙한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배려란 것을 깨닫게 되자
인형은 비로소 해맑게 웃으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의 팔짱을 두 팔로 덥석 꼈다. 두 사람은 어둠과 가로등 불빛이 반반씩 점령한 캠퍼스를 나란히 걸어갔다. 늦었다. 정말 배고파. 그렇지? 근데 내가 내일 작정이었는데 오늘은 인형이 네가 한턱 내야겠다. 그건 또 왜? 네가 어린 연인이 생긴 날이니까. 봐봐. 너 기분이며 마음과 표정이 상큼하잖아. 정말? 그래 보여? 그래. 어? 어린 연인? 다정하게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어린 연인 이란 말을 한번 입속으로 되뇌어 본 인형은 박하사탕처럼 마음의 입속이 환해지는 깔끔한 미소를 머금었다. 어째 그런 것도 같은걸?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기석씨, 질투심 없이 오늘 너그럽게 재민이를 내 어린 연인으로 만들어준 감사턱을 내가 단단히 낼게. 그제야 그는 질투심이 불탄다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인형을 돌아보았다. 포도주 한 잔까진 되는 거지?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이고요. 소녀상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